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 대한민국 정말 꼴통들의 멋진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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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는 이마트, 과일은 총각입니다.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꼴통쇼가 네. 24회. 예.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저희도 따라해서 시즌을 나누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6개월 하고 딱 이제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쵸. 오늘. 그래서 대망의 시즌 1 오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많은 우리 또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오늘 꼴통쇼에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네, 우리 또 두 멀리 딸 오셨어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네, 그런데도 엄청 힘들어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니 네. 저희 아들도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저렇게 얌전하게 못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누구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 열중하고 너무 있어요. 너무 이쁘죠. 뭐 줄 건 없나요? 초콜릿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우리 초콜릿 먹자 우리. 우리 따님들 이거 드려요. 드세요. 공주님들. 중간에 빼지 말고. 네. 네. 맛있게 먹어. 네. 네, 별로 좋아하진 않네요. 역시 아이들에게는 현금이 제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금이 오가는 사이를 만드시죠. 알겠습니다. 네. 현금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는요 네. 정말 뜻깊은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요. 네. 가정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멀리서 찾는데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분이시죠. 맞아요. 예,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요 저자 이수경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정 행복. 반갑습니다. 이수경.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두 번째 네. 출연이세요. 첫 번째 인기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네, 당연하죠. 그럼요. 네. 저희 지금 저 나름대로 출연하고 싶어서 지금 줄 서 있는 마스터들이 네. 얼마나 많은데요. 전 게스트가 없어서 부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오늘 저희가 회장님을 땜빵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시즌 1의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네, 회장님께 영광된 자리네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거 뭐 아무나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시즌 1의 특히나 파이널이면 이제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네. 시즌 2가 시즌 2가 어떻게 또 흥행을 시작하냐? 하냐 못하냐 맞습니다. 성패가 갈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연을 통해서 저희 꼴통쇼의 이 퀄리티가 네. 쫙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사람들은 꼴통쇼 이러면 뭐 그냥 꼴통들 나와서 또 그렇죠. 지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보다 그랬는데 네. 완전히 그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용과 네. 신뢰를 완전히 회장님의 출연 하나로 그냥 딱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이건 뭐 네. 아침마당보다 더 재밌다. 뭐 예. 이런 평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저한테 네.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이렇게 100등 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65등. 65등까지 네. 올라왔어요. 와.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꼴통쇼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이 단어가 준 선입관 때문에 그러는데 저게 설명하죠. 세상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맞아요. 그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 바로 우리는 꼴통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서 해주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 꼴통쇼를 안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로요. 좀 듣게 만들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꼴통쇼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65위 팟캐스트에서 65위 지금 현재는 지금 307위입니다만 네. 뭐 순위가 너무 오고 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럴 때 먼저 꼴통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무한도전처럼 1등할 때 네. 그때 아는 사람들은 이미 뭐 다 누릴 거 다 아는 사람들 그게 무슨 경쟁력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저희 꼴통쇼 함께 키워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우리 이수경 회장님하고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주제를 먼저 딱 주셨어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야, 아, 진짜 오늘 또 너무... 아니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출연자가 대본을 만들어 오거나 이러지 않는데 오늘 대본까지 대본까지 만들어줬어요. 오늘. 본인이 진짜. 야, 대단하시네요. 이거 대본을 이렇게 야. 앞뒤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하여튼 뭐 저희 꼴통쇼 이거 최초입니다. 예. 옛날에 컨닝 페이퍼가 이랬는데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크게 못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다음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 예. 자, 어떻게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이 주제로. 예, 정말 제 주위에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나 이런 코칭을 그렇죠. 하다 보면 네. 가정 행복 코치로서. 네. 그래서 많은 그 우리 젊은 커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에 기워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해놓고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뭐 처음에는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결혼해놓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맞습니다. 보면서 연애와 결혼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구나 예. 하는 것을 제가 코칭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청춘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연애할 때는 또 그렇게 했다가 네. 결혼하자마자 한 결혼 초기에 한 이틀 좋대요. 이틀은 또 좋대요. 뭐 첫날 밤, 둘째 날 뭐 이럴 땐 좋은데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신혼여행 가서도 이제 선물은 뭐 뭘 사야 되느니 이건 또 누구 건 뭐 이 얼마짜리 사는데 또 누구 건 얼마짜리 샀내느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된다고. 네. 그래서 신혼이라는 말을 예.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다. 그래서 신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신나고 누가 신나고 누가 신나고 누가 혼나는지 모르지만 야,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 예, 신혼여행. 처음 알았습니다. 나 때는 내가 혼난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트러블 일으키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는 커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혼 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가 예. 실제 결혼을 해보면 그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환상이 깨질 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갈등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번 1회 편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깨지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예.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깨지는 커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깨지지 예. 결혼 준비하면서는 서로 준비하는 그렇죠. 거니까. 깨질 리가 없죠. 그러면 연애와 결혼은 궁극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좀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연애는 사랑에 빠지는 행위예요. 예. 근데 결혼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 사랑을 동사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예. 그렇게 자기가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 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용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꿈에 부풀어 있고 환상에 젖어 있고 그런데 사랑은 분명히 동사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을 받는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왕왕 헷갈리는데 그래서 연애는 사랑에 빠지는 거지만 결혼은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남녀가 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갈망의 단계라 그럽니다. 예.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죠. 이게 성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것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내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걸 우리가 갈망의 단계라고 그래요. 응? 그러다 어느 날 거짓말같이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죠. 예. 또 한 여성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럴 적에 우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전화가 기다려지고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예. 초능력자 됐죠. 초능력자. 네. 그리고 그녀를 만나러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벌떡 일어나서 또 뛰어갑니다. 상처가 아물어. 상처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 요때를 우리가 끌림의 단계라 그래요. 갈망의 단계는 누군지 모르는 대상이 왔으면 하는 단계고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제 끌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끌림의 단계에서 우리가 마약 중독 상태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때 우리가 어떤 그 성 호르몬이 분비되냐 하면 페닐에틸아민과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런데 요 페닐에틸아민이 황홀감,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아주 환상적인 기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마약 중독 상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 중독 상태에서 우리가 청혼을 해요. 예. 끌림의 단계에서 결혼을 뿅 결정하고 청혼을 왜? 내가 미쳐 있으니까 지금. 네.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정신이 그러면 아니에요. 네. 그 단계에서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 결점이 다 보여요. 부모 눈에 보이고 친구 눈에 다 보여. 너네 사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아 우리 사랑은 운명이야 이러고 더 밀어붙입니다. 난 그것만져도 멋있어. 그러면요 아 우리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착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 쟤네들 아닌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너무 근데 눈에 자기만 잘 보이니까 자기만 몰라요. 이걸 반대하잖아요. 네. 집 나가요. 맞아. 동거해. 그때 말리면 안 돼요. 예. 가만히 놔두셔야 돼. 네. 교제를 정말 지불에 지칠 때까지 하게 놔두셔야 돼. 근데 결혼은 좀 늦추시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혼에 빠진 연애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빠지는 여러분 빠진다는 말이 뭐예요? 빠진다는 말은 나올 때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빠진다는 것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그 감정이 곧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걸 길게는 3년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끌림의 단계에 있을 때 페닐에틸아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서 마약 중독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끝이 났을 때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 뒤죠.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내가 생각한 이상형이 아니었네.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연애한 지 3년 이내에 결혼하신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 그 3년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연애 얼마나 했어요? 저는 연애 6년 했어요. 6년 했어요. 네. 어우 저런 두 번 결정은 깨어나고 좋으신 했네요. 거예요. 황금. 두 번. 난 2년 만에 했는데. 네, 그래서 아니 그것은 뭐 아니 어쩐지 꼭 마이너스 일을 해야 결혼하고. 될 것은 아니고요. 결혼하고 네. 1년 만에 그게 오더라고요. 네. 최소한 그만큼 교제 과정을 거쳐야 그걸 우리가 옛날에 웬말에 뭐라 그랬죠? 콩깍지라 그랬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 네, 콩깍지가 씌는 거죠. 요걸 심리학자들은 핑크 렌즈 효과라고 불렀어요. 내 눈에 핑크빛이 핑크빛만 쌓여 보여. 있는 거죠. 막.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하는 걸 우리가 보통 그런 게 AB학교에서는 권장을 하십니까? 권장을 하세요? 아,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교제하는 게 좋은데 네. 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최소한 1년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네, 최소한 1년을 교제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초기에 연애 초기에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판단 능력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네. 연애 기간이 길었던 커플과 또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혼하신 커플 좀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좀 이쪽이 좀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근데 않아요. 그 연애 기간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예. 1년을 교제를 했어도 5년을 교제를 했어도 결혼 후가 그대로 연애 기간이 비례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열렬히 사랑했다고 그래서 열렬히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그러니까 만 5년인데 매일 만났어요, 매일. 네. 매일 만났고 지금도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만나고 여기 일할 때도 매일 네. 같이 근데 오고. 뭐 싸우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 동거해보고 결혼해라.
아이한테. 예, 왜냐하면 동거가 사실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성적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그거를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내가 예쁜 모습만 보여지는 것과 그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과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자들 진짜 그런 여자 되게 많아요. 청소 안 하고 이런 여자들. 그래서 살아보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이게 동거가 네. 그냥 연애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진짜 뭐 결혼의 한 번의 어떤 예비 경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네,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그런 추세가 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주제였어요. 네. 연애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네. 연애는 예, 연애는 변할 수 있는 거.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을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네. 한 사람과의 사랑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연애예요. 네. 그래서 연애는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제가 좀 이게 보이세요? 이게 연애 연자지요. 그죠? 그리워할 연인데 네. 이게 변할 변자입니다. 네. 한자가 똑같죠. 네. 요 밑에만 지금 예. 그러니까 연애 그리워하다의 그 연애할 때 연자는 마음 심자를 써요. 예. 네. 그리고 변할 변자에서는 등그롤문만 써요. 예. 그거만 다른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끌려서 마음이 글로 갔죠. 네. 그런데 그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 전제는 변함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런데 변한다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겠지만 실탈의 사자에다가 그죠? 길할 길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타래처럼 묶여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지 못해요.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변할 수 있다는 전제지만 결혼은 변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혼이 참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렇게 가볍게 결혼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끊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그런 얘기였었고요. 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내가 다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최초로 교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한자고.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회장님.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의 스킬들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전자에는 결혼을 이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혼하신 분들도 사실 오셨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진정한 행복의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걸 뭐 제가 그걸 뭐 알면 제가 많은 돈을 벌었겠죠. 네. 근데 정말 결혼에 대한 기술은 있어요, 물론. 네. 작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제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걸어오잖아요. 네. 제가 뭐. TV를 보고 있을 때 하면 TV 소리를 낮춘다든지 아주 끈다든지 네. 그리고 또는 몸을 와이프한테로 돌린다든지 예. 그리고 라디오를 이렇게 차를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라디오 볼륨을 줄인다. 줄인다는. 오면 줄이든지 끄든지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걸었을 때 그걸 즉각 대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운전 그런 거는 중에도 기술에 들어가요. 운전 중에도 부인이 부르면 그냥 부인을 먼저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되고, 그건 네. 어쨌든 제 아내가 네. 그렇게 운전 중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먼저 이렇게 주의를 얘기를 걸었을 한다는 때 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남자들이 99%예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봐서.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네.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참 존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당신이 이걸 해줄 때 내가 행복했어요. 예. 좋았어요.
그게 좋았다고 또 칭찬도 피드백을 해주고.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제 귀에 그게 입력이 돼요. 아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렇죠. 요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회장님은 부부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서비스업을 하잖아요.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식당에 가서도 서비스하는 분이 잘하면요, 너무 서비스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꼭 해줘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그 다음 손님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또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약하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잘해줬으면 고맙다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 보면 이 새끼들아 이거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이런 아닌데. 걸 또 아끼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삶이 찌질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앞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거에 대한 칭찬은 좀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특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방송도 이렇게 듣고 나시면 네. 좀 잘 들었다. 네. 정말 이런 방송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후기 좀 남겨주시고. 좀 얘기 좀 해주셔야 그렇죠. 저희도 이게 그렇죠. 칭찬만 더 잘하는 건데. 별표도 누르고. 그런 이 건 새끼들이 아끼지 안 마세요. 눌러요. 아. 듣기만 해, 듣기만. 그러니까. 예? 네? 예. 아니 안 누르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고요. 그러니까. 누르는 여기 분들은 이분들이고요. 좋은 분들이에요. 네. 안 저희는 듣는 딱 새끼들이 갈라요. 있어요. 손소리를 네. 들으시는 분들과 저는 항상, 안 듣는 네. 새끼들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은 놈.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분들은 분. 네, 저는 이렇게. 뭐 걔들한테 존중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너는 삶을 왜 그렇게 사냐고 대놓고 얘기해요. 어차피 사는 거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맞아.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집에 가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해보는 거예요. 거지. 네, 부인 얘기 들어주고.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와이프를 한 번 안 싸워봤잖아요. 뭘 사용하냐면 복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화법. 복사화법.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쭉 얘기하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요거를 따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 그 순간에는 로봇가 되는구나. 그냥 네. 그랬구나. 영혼 없는. 근데 와이프는 내 얘기를 진짜 열심히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뭐 결혼했다고 해서 나는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행위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비난은 참 잘해요. 아주 비난은 선수급입니다, 다들. 특히 우리 아내들이 좀 그런데 남자들은 점점 말이 없어져요. 맞아. 그런데 지난주 꼴통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커플로 오셨어요. 네, 맞아요. 부부가 오셨어요. 오늘도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근데 부부가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이렇게 가정 생활을 저랑 같이 행복한 아버지 학교 모임을 3년째 하면서 네. 대단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되게 터프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이라서 늘 그 남편의 마음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꼴통쇼를 보시면서 그 아내가 남편 손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만졌대요. 이 남편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꼴통쇼가 지난 이후에 저한테 만나서 피드백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회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너무 제가 좋아졌다. 행복했습니다. 아마 회장님 강의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인이 지지를 안 해줘서 많이 마음이 상했다면서. 근데 그날 아내가 그렇게 여러 번 손을 잡아주고 잡아줬다며. 그랬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해줬냐니까 멍한 거예요. 또 그냥 그럴 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당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 잡아주니까. 토크쇼 중에 여러 번 내 손을 잡아주니까 정말 내가 여길 잘 데리고 왔고 당신이 그 강의에 토크쇼에 공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내가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수를 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그걸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늘상 지적하는데 찾으면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하고 인색해서 못해요. 근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뇌가요 정말 멍청해요. 우리 뇌가요 최근에 들은 거 자주 들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이 들은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지요. 네.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안 고쳐져요.
점점점 남편의 뇌에 그게 박혀요. 그러니까. 이걸 고착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은 점점 더 그 행동이 길들여져요. 더 삐딱선 타죠. 네. 네. 근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요. 네. 모르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정말 우리가 밥을 한 끼 맛있는 걸 차려줬어도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역시 당신이야. 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 아내는 저 사람이 딴 건 몰라도 내가 음식 차려준 거 하나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식사를 더 좋은 기분으로 또 반찬이 준비를 해요. 달라져.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네. 우리 회장님이 이제 가정으로만 말씀하셔서 그렇지 회사로 따지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 급여 날 대표님한테 급여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내던 메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인한테 밥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에 내일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모시는 상사님 대표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 다음에 회장님 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다른. 하면 더 잘해줄까라는 고민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선물 받고 그게 아니라 야 이걸 또 얼마만큼 그럼요. 또 되돌려줄까 이 생각을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점점 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뭘 해주면 더 좋아할까? 네. 우리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칭찬 받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점점 더 우리가 강화되는 거죠. 긍정의 에너지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도 동료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 쓸데없는 격려가 아니에요. 네. 반드시 디테일하게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터치를 해주시면 정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 터치를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오늘 또 우리 이수경 회장님 오늘 꼴통쇼 두 번째 오늘 또 네. 시즌 1의 마지막 편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연애 이야기도 했다가 결혼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네, 또 다른 네. 점은요. 연애는 1+1이에요. 네.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연애예요. 연애는 네. 그냥 당사자가 네, 그런데 결혼은 2+4예요. 왜 그렇죠? 우리 부부가 부모. 하지만 네. 결혼은 양가의 가문끼리 결합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만 초점 맞추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뭐 시월드다, 이런 시월드. 초월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은 정말 너하고 나하고만 소중한 거잖아요. 네.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2+4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 우리 부모 그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 결혼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맞지만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적어도 나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 또 아내의 부모님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또 깨지는 갈등 가정, 생기는 건 갈등하는 많죠.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나하고 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인격체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저는 새로운 인격체가 태어난다고 봅니다. 요거를 저는 부부격이라고 부릅니다. 부부격? 예. 너와 나가 인간적으로는 인격체가인 것이 맞지만 네. 결혼을 해나가는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격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 생활 과정에 나한테 조금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또는 가족을 위하다 보면 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억울할 때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부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나한테 다소 불리해도 나한테 다소 손해인 것 같아도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유리한 결정이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 내가 섭섭했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 유익한 결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부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수경 회장님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원래 내 인격은 이랬는데 네. 내가 결혼해서 부부격이라는 걸 만들면서 나가 야 요건 내가 좀 아깝지만 네. 요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좀 양보하셨던 그런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운 건 없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친절한 수경 씨라고 제 별명을 그렇죠. 알려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친절하라고 네. 호소하길래 제가 갈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친절한 수경 씨가 되겠다 선언하면서 제가 시작한 일이 네. 바로 이 감정 수첩 쓰기였어요. 감정 수첩. 꺼내 볼게요, 제가. 네. 요게 이제 감정 수첩 쓰기인데 네. 이걸 제가 뭐 연도가 없네요. 쓰셨네. 7월 1일 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제가 쓰면서 처음에 제 아내가 저한테 좀 짜증 내지 말라 친절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내가 무슨 짜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려고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사가지고 제가 여기 모든 짜증이 다 들어있는 거네요. 여기에 네, 제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네. 주로 짜증, 분노, 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적을 게 많은 거 보면 평상시에 정말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이네요. 아니 그래서 네. 이렇게 그걸 쓸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수첩을 사서 제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네. 깨달은 감정, 네.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렇게 6가지를 적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짜증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네. 쓰면서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네. 그 전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됐어요. 나는 늘 정당했고 나는 늘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어떤 혹시, 날은 네, 제가 혹시- 몇 번이나 썼나 보니까 네. 하루에 15번 쓴 날도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 아내의 지적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깨달았죠. 제가 이걸 쓸 때는 네. 기분 좋게 썼겠어요? 아니에요. 당신 틀렸어.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그렇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써나가다 보니까요, 참 유익이 있더라고요. 짜증을 이게 내면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제가 인식을 해요. 네. 그럼 짜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짜증을 내는 빈도가 점점 멀어져요. 네.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쓰니까 제가 쓸 게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자신 있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죠. 여보, 나 요즘 짜증 잘 안 내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아직도 안 친절해? 야 이렇게까지 짜증나.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씨. 그 칭찬 한마디 여전히 해주면- 비난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네.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정말 제가 또 짜증이 났지만 그때 제가 그거 적었어야지 그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네, 게 네.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네. 아내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참 몰라주는 아내가 섭섭하고 또 짜증이 났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정말 당신이 흡족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제 행동을 제가 통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지나서 제 아내가 네. 요즘은 당신이 정말 친절하니까 싸울 일이 없네요. 이랬던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다른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을 하니까 저희 사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친절한데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사실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상품을 팔다 보면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박을 13통을 바꿔준 적이 있어요. 와. 수박을 딱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박을 오픈해서 드렸거든요. 딱 오픈해서 달라서 오픈했는데 수박이 껍질이 너무 두껍대요. 다른 걸로 달라는 거야. 또 딱 땄어요. 땄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또 땄어요. 근데 이렇게 씨가 너무 많이 녹익었다는 거예요. 또 땄어요. 또 땄더니 먹어보더니 꼭 약치셔서 숙성시킨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통을 딱 자르고 나서 이제 감정이 2통부터 나빠지긴 했지만 13통 가니까 어때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야 수박으로 머리를 때려야겠다. 그러니까 찍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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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으로 찍어야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찍으면 난 13통이 너무 맞아.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잠깐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저희 이제 신입 사원을 다시 오라 그래서 그 손님을 이제 접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입사원이 또 모르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박을 판매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장에서 이분을 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가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참아내고 받아준 사람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저희 충성고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비스라는 것도 그렇고 부부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느껴야 그게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와, 네. 야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정말 대한민국에 멋진 회사 많고요, 멋진 가정 이루시는 분들 많고 정말 멋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수경 회장님, 아까 우리가 부부격이라는 걸 이제 하시면서 짜증 수첩이라는 걸 한번 적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짜증 수첩을 몇 개 봤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것도 하나 있고요. 네. 좀 제일 가벼운 거로 하나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2개 소개할 건데, 자 일단 한번 첫 번째 거, 7월 1일에 네. 겪으셨던 헬스장에서 있으셨던 맞습니다. 일입니다. 네.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옷장 테이블 위에 사용 후에 수건, 예. 또 먹다 버린 음료수통, 예. 그 앞에 막 운동하시고 그냥 버리고 간 거, 이걸 보자마자 순간 속으로 예. 이런 개새끼들 이거 아우 예. 하고 속으로 했는데 즉시 뉘우침. 예. 이 감정의 이름은 분노.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얘기는요. 와, 이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일부를 마무리하고 네, 그렇죠. 네. 과연 이수경 회장님은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네. 왜 진상이 되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네. 제가 준비했어요. 잠시 후 2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